rich get richer, poor gets poorer. 빈익빈 부익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막 그렇게 되는데 호주는 많이 벌면 막 때려서 세금으로 매기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회보장제도가 실업자 수당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갖고 그게 이제 많이 나빠졌지만 지금도 미국에 비하면 진짜 천국입니다. 여기는. 미국 동포 사회를 보고 호주 교민 사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동포 사회에서 배울 게 많다. 미국 동포 사회가 저지른 시행착오를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배울 게 많잖아요. 미국 이민 100주년, 1903년에 미국 이민이 시작돼서 2003년에 한국에서 기념 세미나가 열렸는데 중앙대학의 한민족 연구소가 제일 크게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기조 발표자로 제가 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이쪽에 학자들이 다 왔고요. 저쪽에 제가 앉아 있고 이쪽에 앉은 사람은 미국 교민사회의 사업인가 뭐 그쪽을 연구한 교수인데요. 전체 토론자로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발표하고 있고 저쪽 사람이 토론자고요. 미국 이민 역사에 3단계가 있었는데 제일 단계는 하와이 이민, 사진신부, 유학생, 민족 지도자들이 온 시기고요. 1930년에 하와이 6,461명, 본토에 1,916명, 합해서 모두 8,332명이 있었다. 1930년에 한국 사람이요. 근데 저 사람 중에 한 70, 80%가 타민족과 혼혈의 피가 섞여갖고 민족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신자가 많아 인구 증가도 없었다. 한인 인구 증가가 없었지 타민족과 결혼한 사람들은 있었죠. 1924년부터 45년 사이에 아시아 이민 금지법 300명 정도의 유학생만 도미할 수 있었습니다. 제2단계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65년까지인데 한국 정부 수립부터 한국 동남까지 107명, 정부 수립에서부터 동남까지 107명의 한국인이 미국에 갔고요. 50년엔 약 1만 명의 한국인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50년부터 전쟁 신부, 입양아, 유학생이 주류를 이룬 시기로 다분히 피난민족 성격의 이민이었다. 64년에 한국에는 14,027명, 이 중에 여자가 30%였습니다. 제3단계가 65년 이민법 개정으로 1924년 이래 인종차별 위주의 국가별 쿼터제가 폐지되고 한국에서 2만 명이 들어가고 2만 명이 새끼를 쳐갖고 그리고 가족들 불러오죠. 해마다 2만 명씩 들어가죠. 이래갖고 현재 25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코리아가 캐나다 옆에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차이나고 재팬 아느냐고 두 나라 안 돼요. 그 나라 사이에 있다고. 아, 코리아가 거기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대학 나올 때는 아니 자기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2 시기에는 국제결혼 입양에 대한 동정심. 한국이 전쟁으로 막 적어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해 구호물자 보내고 막 이런 시기죠. 동정심을 갖고 있었고. 유학생 중심 시절에는 한국인은 다 천재란, 한국인들은 왜 저렇게 다 머리가 좋고 뛰어났어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유학생 합격하기는 뭐 수백 대 1에 저를 뚫고 간 사람들이니까 영어도 굉장히 잘했어야 됩니다. 그때 거기 가려면. 제3기 70년대부터는 각계각층의 한국인이 쏟아져 들어갔다. 유태인 못지않은 상인 이질의 논란, 흑인촌 상권을 다 쥐었어요. 한편 한국은 고속 경제성장,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는 나라로 경우의 대상이 되었다.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 세계의 한국 상품의 물결이 치고 있었고요. 한국 음식, 한국 문화의 대중화 시장. 미국 가면 한국 식당에 김치 먹으러 들어오는 미국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국 음식에 중독이 돼갖고요. 싸이,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언론을 타는 한국인 등장. 현재 미국 한인 동포의 대부분이 제3기 사람들이다. 90몇 %가 제3기,
70년대 이상 이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 북은 미국에 대해 적대적, 남쪽은 충실한 부하 나라,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GS 등 세계적인 회사를 가진 나라, 이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 특질 지금 몇 시인가? 40분이죠. 미국 사회는 다른 나라하고 이제 미국 사회만 가진 특성이 있어요. 사회적인 이동성인데 랜드 오브 오퍼튜니티. 브루클린 뒷골목의 깡패였던 캐셔스 클레이라고 그러는 16살 먹은 애가 눈에 띄어갖고 가서 권투를 시켰더니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병원을 30명 몰고 다니고 한 번 시합에 1000만 불 이상씩 갖고 오는 저기로 올라가요. 또 시골에서 올라온 노마지니까 하는 그 시골 처녀가 자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마릴린 먼로라고 그러는 그 섹스 심볼 스타로 탄생해갖고 최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자기 재능만 있어 올라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호주보다 그게 훨씬 심합니다.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은 미국을 견제 못해요. 청교도 정신, 청교도들이 나와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라 청교도에 같이 있잖아요. 근면, 성실, 정직, 성공 이런 게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들로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 교육할 때 궁극적으로 가서 기대는 가치는 거기에 많이 저거를 강조하고 살아요. 비극단주의. 이제 케네디 대통령 나올 적에 베리 골드워터라는 후보가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무력으로 세계 해결을 주겠다고 중국들 어차피 전부 그냥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미국 역사상 최저의 표를 받고 떨어져 낙선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5대 대통령이 고립주의를 세웠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 안 할게 그쪽도 우리한테 간섭 말아라. 근데 이게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 쿠바를 놓고 전쟁 시작으로 미국이 간섭주의, 팽창주의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필리핀이 괌등 이런 거 다 미국이 갔잖아요. 그러고 부시 이럴 때는 그냥 아프가니스탄이니 이라크니 막 쳐버리잖아요. 자기네가 영목도 없이 가서. 미국 사회 특질 중에 개척정신, 모험, 용기, 협동정신.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영국식으로 살다가 첫 해에 반이중 경험을 하고 거기서 큰 교훈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질서를, 미국이란 나라에서 미국에 맞는 질서를 세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자기네가 뭐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냥 추진하는 그런 그 개척정신 같은 게, 시험정신 이런 게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여론이 형성되고 그 여론이 그 여론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하고 또 로비 활동을 통해서 그 여론으로 형성된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이 실행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또 여론이 형성되면 또 이 민주주의 순환이 있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잘 되는 나라예요, 미국이. 다문화 사회. 처음에는 멜팅pot, 용광로 정책을 썼어요. 그게 미국 오면 다 영어하고 미국식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닉 그룹들이 자기네 고유성을 지키고 자기네 촌을 만들어 살고 이러면서 미국 문화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샐러드가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이 모여서 맛있는 맛을 있잖아요. 샐러드라고 부르고 모자이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채소대 모자이크 그러면 그게 벌써 다문화 상징하는 모자이크라는 말이에요. 이게 자유의 신상에 있는 그
이민 성역이 아니 이민 저 입국 관리소가 저기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만남 100년 전 한국과 하와이 만남은 1세기 동안 태평양 사이에 두고 한미 관계를 지속되어 왔다. 이건 제가 미국 100주년 선거도 해보니까요. 미국 동포들은 이민 100주년을 맞아 역사상 첫 이민간 미국 동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정리해보았다. 초기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던 존재도 아니었고 그런 일은 꿈도 못 꿨다. 미국 이민가는 유럽인들은 다 거기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무일푼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초기 하와이 이민 간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고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조금 이따 자기 버는 돈에 끼어서 조국 독립운동에다 바친 사람들이죠. 거의 생존만을 위해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민 쪽에 자기네 수입의 반 혹은 4분의 1을 독립운동 기금으로 내놓을 정도로 애국심을 보였다. 해방이 되자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많이 귀국했다. 그중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이 되었다. 노동자로 간 사람들은 생활 기반, 자녀들의 한국어 상실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방 후에도 미국에 남았다. 예, 돌아올 차비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 많아갔고요. 이름 없는 선구자. 하와이 동포들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안아주는 이도, 이름도, 빚도 없이 조국 광복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이름 없는 선구자들이다. 광복된 조국의 계속된 무관심 속에 세월이 흘러 그들의 후손은 대부분이 국제결혼, 모국 상실 등으로 다른 민족에 흡수되어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정녕 자기네 역할을 마친 뒤 역사의 생물로 사라진 것인가? 모국의 무관심, 독신 남성뿐, 여자 부족으로 인구 감소, 모국어 상실이 가져온 하와이 이민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건 제가 세미나 때 하던 얘기인데요. 하와이 동포들의 현 주소. 얼마 전에 몇 년 전 미스 유니버스 당선된 미스 하와이가 나의 8분의 1은 한국인이라고, 증조 할머니 중 한 명이 한국인이라고. 이것이 하와이 한민족의 현 주소다. 한국 정부가요, 친조부모, 조부모 중 한 명만 한국이면 한국인으로 인정해주는 거로 했어요. 25% 피만 섞이면 한국인으로 해주는 거죠. 해외 동포의 공헌. 해외 동포란 뭔가, 우리가 해외 동포면서 해외 동포의 가치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한국에서 주는 가치. 2000년의 유랑 생활 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지켜온 유태 민족의 비밀은 종교와 교육이었다. 유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3%였지만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가고 하버드 대학을 비롯 미국 명문 대학의 30%가 유태인 학생이다. 제가 미국서 25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데 7명씩 해서 반을 쭉 여러 개로 나눴잖아요. 그럼 1반, 2반은 다 유태인들이니까. 토큰 학생들은 거기 들어가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게 놀랍더라고요. 1850년대 감자기근과 영국의 착취로 국민 절반이 막 굶어 죽고 그런 아일랜드가요. 해외로 나간 아일랜드는 해외 동포들 덕에 유럽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는 나라가 됐다. 해외 동포 지원하고 컴퓨터 이런 거로요. 아일랜드 출신인 미국 대통령이 13명인가 나왔는가? 그렇습니다. 화교가 중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 공헌을 하고 있다. 미국의 최고 엘리트 과학자 중에 중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기술의 에센스는 어떻게든 중국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한문과 영어로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중국이 그 사람들을 없었으면 저렇게 빨리 발전을 못한다고 그러죠. 1965년 개정이민법 이후 중상층의 대거 미국 진출은 우리 이민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재외동포 사회 1번지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십억 달러씩 본국에 송금해온다. 이는 부가가치 100% 수익금으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 현대가 버는 돈보다 더 우리나라에 큰 수익을 준다고 그래요.
한산대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81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그 한국의 국가적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목적으로 했는데요. 호주 대표들도 매해 가죠. 전 한국에서 2번 참가해 봤는데요. 모국과 무역 증진, 모국 상품 해외 판매, 회원각 정보 교환, 남북한 경제 교류 증진, 남한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시베리아 철도까지 연결이 되면 이제 한국에서 열차로 유럽에 물건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운송 금액 37%가 전략이 돼요. 거기에 일본만 북한에 떨궈줘도 북한이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글로 남한 물건을 실은 기차가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베리아 선하고 연결이 되면 기차 폭이 달라서 거기 간 열차가 다 그 기차 시베리아 열차 글로 옮겨 타갖고 가는데 그래도 37%가 전략된대요.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도움받고 북한도 도움받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있고 기업인들과 상호간 또 공대기업과 상호 연결하여 한민족 경제인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로 해서 2013년에 광주, 14년에 부산, 2015년 금년에 경주에서 한상대회가 열립니다. 문화공동체 한민족은 혈통, 언어, 음식 등 문화유산을 공유한다. 단일성이 세계에서 으뜸이다. 그런 걸 공유하는 거로 으뜸인데 요새 남한은 피가 많이 섞여갖고요. 다문화적이로. 그래서 혈통으로 단일성이 제일 높은 데는 지금 북한이라고 그래요. 북한은 다른 나라로 피가 안 섞였으니까. 제가 한국 지방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하고 동남아하고 그 튀기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사람 걔네들도 잘해주려고 제가 학교 교장 아니에요. 교재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지고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 자멸합니다. 그렇게 그쪽 인구랑 착불로 데려와야죠. 세계 속의 작은 한국들이 동포사회의 횡적 교육, 정체성 보존, 민족교육 문제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한도 물론 여기에 해당한다. 지구촌에 있는 한민족은 문화자산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를 가상공간 안에서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하나로 묶어주는 일, 정보교환, 횡적 연대 강화, 우리 문화 역량 세계 과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 가치를 세계적 가치로 만들어 전파시킨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인구 7,500만, 해외 동포 800만, 그럼 8,300만이죠. 22만 평방킬로미터 국토를 가진 나라가 된다. 전 세계에서 약 8천만 명이 한국어를 상용어로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거 안 보이죠, 글씨요? 이걸 한번 프린트를 해서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이민 와서 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도표를 보고 어디로 간 거야? 제가 이거 해본 지가 오래 안 돼갖고 시간이 다 됐죠, 우리는. 제가 이거 세계화 시대는 한민족이 반드시 같은 영토 안에 거주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계적인 주택 전문가들이 호주식의 생활 환경으로 남한에 몇 명이 살 수 있나 계산을 했더니 맥시멈이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 살면 호주 같은 그런 주택
공간을 갖고 살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2배 훨씬 넘죠. 800만이나 해외 동포 숫자는 중국, 이스라엘, 이태리에 이어 세계 4위다. 인구 비율로는 이스라엘 다음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해외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해외 동포는 대부분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4대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살고 있다. 이것은 한일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과 재외동포가 발전된 관계를 정립하려면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200만 명 이상 되는 큰 세력으로 성장한 미국 동포 사회가 앞장서야 옳은 길입니다. 동포는 현지 언어, 문화, 국제 감각을 터득한 애국 집단이다. 한 맺힌 디아스포라와 발전한 조국의 포옹은 불우했던 한민족 역사의 과거를 떨치고 밝은 미래와 새로운 지평을 열려고 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예요. 녹색이. 이 하와이 조그만 점들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말하면 가깝기 때문에 마이크이기 때문에 다들 웬만하면 모바일 화상으로 가방에 좀 이런 자 그리고 이건 나중에 편집을 할 거거든요.